거대한 회의실의 문이 열리자 한 줄기 섬광처럼 들어선 존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국방부의 가장 깊숙한 곳, 굳게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이 회의실은 그야말로 한국군 최고의 장성들이 모이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들 모두는 수십 년간 오직 군인의 길만을 걸어온 이 나라의 군사적 심장이자 두뇌였다. 별을 단 장성 25명이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아 각자의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남성이었고 그들의 나이는 최소 50주를 훌쩍 넘겼다. 이 단단한 성체에 난데없이 등장한 존재는 바로 그들이 예상치 못한 젊은 여성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가장자리에 놓인 빈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돌무더기 속에 떨어진 작은 조약돌과 같았다. 몇몇 장성들은 힐끗 그녀를 쳐다보다 이내 시선을 거두고 서로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등장은 아마도 국방부 장관의 수행 비서이거나 아니면 잠시 서류를 전달하러 온 하급 직원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눈치였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이 공간에 여성, 그것도 젊은 여성이 그저 앉아있을 자격은 없었다. 장관님은 아직인가? 한 중장이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회의는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건지. 새로운 보직이 생긴다지 않나. 소문에 의하면 장관님 직속으로 특별감찰단이 꾸려진다고 하더군. 다른 장군이 덧붙였다. 그들은 잠시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오직 군대의 위계와 권력에 대한 것뿐이었다. 그 대화의 틈바구니에서 그녀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한 소장이 그녀를 흘깃 보며 말했다. 아가씨, 여기 회의록은 준비됐나? 서류는? 그의 말투에는 자연스러운 하대와 무시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았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힘이 느껴졌다. 그러나 소장은 그 미세한 기운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젊은 아가씨의 멍한 눈빛이라고 치부했다. 여보게, 장관님 오시면 시작할 테니 좀 조용히 하게. 누군가 그를 말렸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회의실 앞 스크린에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나타났다. 급히 소집해서 미안하오, 장성들. 장관은 스크린 너머로 무거운 목소리를 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모두 알다시피 새로운 특별감찰단에 관한 것이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해야겠소.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을 때 장관의 시선은 정확히 그녀에게 향했다. 김수진 대령. 그 이름이 불리자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일제히 숨을 멈췄다. 대령이라는 계급에 그들은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장성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대령이라는 계급은 이 회의실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했지만 그녀의 나이와 외모로 보았을 때 그것조차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장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김수진 대령은 오늘부로 내가 직접 임명한 특별감찰관으로서 앞으로 6해 공군을 막론하고 모든 부대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게 될 것이오. 권한은 장관인 나와 동일하며 그 어떤 지휘 체계에도 구애받지 않소. 그 말을 듣자마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관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육군 소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여성에게, 그것도 이런 젊은 대령에게 맡기신다는 겁니까? 장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김수진 대령의 경력과 능력에 대해서는 곧 알게 될 것이오. 그녀의 능력은 내가 보증하오. 그렇게 말하며 장관은 스크린에서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25명의 장성들은 분노와 의심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받은 듯한 복잡한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25명의 별들이 그녀를 향해 뿜어내는 기세는 보통 사람이라면 숨막힐 정도였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시와 경멸이 가득한 장성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하고 있었다. 김 대령이라고 하셨소? 한 중장이 냉랭하게 물었다. 그는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밝혀진 그녀를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707 특수부대 소속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행정직은 아니었나? 회계나 그런 일? 그의 질문은 마치 그녀가 전투부대원이 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듯 했다. 김수진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적이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 분필을 집어들었다. 특별감찰관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임무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첫 번째 감찰 대상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뭐라고? 감찰 대상? 한 소장이 벌컥 화를 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군. 우리는 수십 년간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무슨 감찰 대상이라는 건가? 군 기강 해이, 부패, 무능. 그녀는 아무 감정 없이 세 단어를 칠판에 적었다. 특별감찰관의 임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녀의 말에 한 장성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당돌하군. 그래, 어디 감찰해 보시지.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텐가? 김수진은 분필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능력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려야겠지요. 제가 장성 여러분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여러분은 저의 감찰에 기꺼이 응해주시겠습니까? 이 제안에 장성들의 눈이 일제히 빛났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좋아. 아주 좋아. 한 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감히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겠다. 좋다, 받아주마. 뭘로 붙을 텐가? 김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총, 전술, 그리고 격투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격투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그녀의 가냘픈 몸을 보며 장성들은 헛웃음을 쳤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그려진 듯 했다. 그들은 평생을 싸움터에서 보낸 전사들이었다. 그들에겐 격투는 마치 숨 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일이었다. 좋아, 세 가지 모두 받아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한 장군이 말했다. 내가 진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사임하고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군대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만약 우리가 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어떤 조건이든. 김수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했다. 그녀는 탁월한 지휘관이자 전술가이며 최고의 특수요원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능력을 군을 위해 바치고자 했지만 그녀가 가진 남성 중심의 군대 사회 속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매번 무시당하고 편견의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벽을 자신의 손으로 부수고자 했다. 회의실의 테이블은 벽 쪽으로 치워졌고 카펫이 깔려있던 바닥에는 매트가 깔렸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임시 훈련장으로 변했다. 첫 번째 대결은 격투였다. 장성들은 비웃는 표정으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수십 년간 수련해온 무술과 전투 기술을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새겨져 있었다. 김수진은 정장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첫 번째 상대는 태권도 고수이자 육군 소장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매트 위로 올라섰다. 아가씨, 봐주지 않겠다. 봐줬다가 자네가 다치면 내 마음이 아프니 말이야. 소장은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김수진은 아무 말 없이 자세를 잡았다. 그녀의 자세는 마치 한 마리 표범이 먹이를 노리는 것 같았다. 시작 신호와 함께 소장이 먼저 공격해 들어왔다. 그의 발차기는 빠르고 강력했다. 그러나 김수진은 마치 그의 모든 동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유연했고 그녀의 반격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스치는 순간 소장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공격은 급소만을 노렸고 그의 관절을 무력화시켰다. 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순식간에 그의 팔이 꺾였고 그는 매트 위에 쓰러졌다. 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럴 수가. 그 다음 상대는 해병대 출신의 장군이었다. 그는 유도 유단자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김수진의 상대가 너무 약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굳은 표정으로 매트 위에 올라섰다. 무슨 기술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힘 앞에서는 소용없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김수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를 그대로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수진은 그의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그의 몸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자신의 다리로 감아 던져버렸다. 장군은 마치 거대한 통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매트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그의 팔은 고통스럽게 비틀려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김수진은 장성들의 도전을 하나하나 받아들였다. 그녀는 매번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기술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상대방의 다음 동작을 모두 예측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듯한 수준의 전투 기술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승리만이 존재했다. 장성들의 얼굴은 점차 경악과 충격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눈에 비치던 무시와 경멸은 이제 서서히 존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한 젊은 여성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다. 대신 숨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상대는 특전사 출신의 대장이었다. 그는 이 회의실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김수진을 향해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김대령, 자네의 실력은 놀랍군. 하지만 여기서 멈춰라. 나를 상대하다가는 다칠 수도 있다. 김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매트 위에서 마주 섰다. 대장은 더 이상 그녀를 하대하지 않았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예의를 표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격투를 시작했다. 대장의 움직임은 이전의 장성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주먹은 마치 쇠망치 같았고 그의 발차기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러나 김수진은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물처럼 그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바람처럼 그의 방어를 뚫고 들어갔다. 두 사람의 격투는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았다. 그 안에는 힘과 힘의 충돌, 기술과 기술의 대결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는 김수진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대장의 팔을 꺾어 그를 매트 위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대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졌습니다. 김대령, 자네는 진짜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무시가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순수한 경외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김수진은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다시 정장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증명은 이렇게 끝이 났다. 격투 대결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더 이상 그녀를 비웃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젊은 대령이나 비서가 아닌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편견을 단 한 번의 격투로 산산조각 낸 진정한 전사였다. 그들은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격투는 순전히 개인의 능력에 불과하다. 진정한 군인의 능력은 개인기를 넘어선 총과 전술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김수진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음 대결을 준비했다. 회의실 벽 한쪽에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이 열리자 최첨단 사격 시뮬레이션 장비가 나타났다. 이는 실탄 사격과 거의 흡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최고급 훈련 장비였다. 표적의 종류, 움직임의 속도, 심지어 바람의 세기까지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다음은 사격입니다. 김수진이 말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그동안 저는 주어진 모든 표적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녀의 다음 상대는 해군 중장이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은 아니었지만 해상 특수작전 분야에서 전설적인 명사수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대령, 격투는 놀라웠네. 하지만 사격은 다르네. 사격은 순수하게 정확성과 집중력의 싸움이야. 운이나 기술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지. 그의 말투는 존중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자부심은 여전했다. 알겠습니다. 김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시뮬레이션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자연스럽게 놓였다. 그녀의 눈은 표적을 향해 빛났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 그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졌다. 격투에서의 유연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대신 그녀는 마치 조각상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다. 오직 그녀의 손과 눈만이 움직였다. 탕, 탕, 탕. 총성이 연이어 울렸다. 첫 번째 표적은 고정된 관역이었다. 그녀는 세 발을 연속으로 쐈고 세 발 모두 정확히 정중앙에 박혔다. 점수가 스크린에 떴다. 30점. 만점이었다. 다음 표적은 빠르게 움직이는 인질 표적이었다. 그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히 인질이 아닌 범인의 머리를 향해 한 발을 발사했다. 탕. 완벽한 헤드샷. 100점. 장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사격 실력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사격은 마치 기계가 쏘는 것처럼 정확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표적의 움직임이 아무리 빠르고 복잡해져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완벽하게 대응했다. 심지어 바람의 세기가 바뀌는 설정에서도 그녀는 미세한 조정을 통해 표적의 정중앙을 명중시켰다. 그녀의 사격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수만 번의 훈련을 통해 얻어진 완벽한 기술의 결정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성들의 표정은 굳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훈련해온 사격 기술이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았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총 100개의 표적을 파괴했고 총점 10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뮬레이션 장비의 최고 기록이었다. 만점입니다. 장비의 음성 안내가 울리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를 비웃던 장성들의 얼굴에는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김대령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의 호칭에는 단순한 계급 호칭을 넘어선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놀랍습니다. 해군 중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 평생 이런 사격 실력은 본 적이 없네. 자네는 명사수라는 단어로도 부족해. 김수진은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에 감정을 섞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능력일 뿐이었다. 사격 대결이 끝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장성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가 자신들의 편견을 부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세 번째 대결은 전술이었다. 그들은 이 대결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다. 전술은 경험과 지혜의 영역이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며 얻은 그들의 지식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번 대결은 복잡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적군의 기지를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작전이었다. 작전 지역의 지형, 적군의 병력 배치, 인질의 위치 등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김수진과 한 장군은 각각 팀을 이끌고 가상 전술 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상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최고 전술가로 알려진 대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노련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는 김수진에게 말했다. 김대령, 자네의 능력은 인정하네. 하지만 전술은 달라. 전술은 단순히 총을 잘 쏘고 격투를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수많은 변수를 예측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해. 이런 건 경험이 없는 젊은 장교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지. 김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해보면 알겠지요. 작전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각자의 팀을 지휘하며 전술을 구사했다. 대장은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석적인 전술을 펼쳤다. 그는 병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적군의 주요 방어선을 순서대로 돌파해 나갔다. 그의 전술은 완벽했고 그의 팀은 안정적으로 목표에 다가갔다. 하지만 김수진은 완전히 다른 전술을 구사했다. 그녀는 적군의 예상 경로를 벗어난 곳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녀의 팀은 마치 유령처럼 적군의 방어선을 우회하고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전술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았다. 그녀는 적군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그들의 함정을 피하며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공격했다. 대장은 그녀의 전술을 보며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저런 루트는. 그는 그녀가 선택한 경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곳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고 적군의 함정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팀을 이끌었다. 그녀는 단순히 적군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적군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적군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했다. 그녀의 전술은 마치 컴퓨터가 계산한 것처럼 정교했고 그녀의 결정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결과는 압도적인 김수진의 승리였다. 그녀의 팀은 최소한의 피해로 모든 목표를 달성했고
대장의 팀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대장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허탈함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엿보였다. 졌습니다. 김대령, 자네의 전술은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을 뛰어넘는군. 대장은 진심으로 그녀에게 패배를 인정했다. 자네는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야. 자네는 천재다. 그녀의 승리에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격투 실력에 놀랐고 그녀의 사격 실력에 경악했으며 그녀의 전술 능력에 존경을 표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대결로 증명했다. 세 가지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25명의 장성들은 더 이상 권위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동료이자 자신들보다 한 수 위인 진정한 군인으로 인정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궁금증이 가득했다.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이토록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대결이 끝난 후 김수진은 다시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한 장군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대령, 실례지만 자네는 왜 군을 떠나려고 했나? 자네 같은 인재가 군을 떠나겠다고 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네. 김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향해 있었다. 저는 아버지와 군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의 아버지는 김대호 전 참모총장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은 또다시 술렁거렸다. 김대호 전 참모총장은 한국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이자 지휘관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군인들의 우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김 전 총장님의 따님이셨습니까? 한 장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늘 아버지의 딸로만 여겨졌습니다. 저의 능력은 늘 아버지의 후광에 가려졌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군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장성들의 얼굴에 연민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군대 내에서 계급과 연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큰 편견과 싸워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자네의 아버님을 통해 자네를 다시 군으로 불러들이신 겁니까? 한 장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는 제가 군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 감찰관 임무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님께서 저의 능력을 믿고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때 한 소장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까 그녀를 비서로 착각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대령, 아까 제가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김수진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감정이 드러났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괜찮습니다. 장군님, 저도 장군님들의 편견을 깨는데 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과 같은 군인이자 동료였다. 이 대결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편견의 뿌리를 뽑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통해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자 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세 가지 대결을 모두 승리로 이끌고 난 후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딱딱한 위계와 편견은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다른 군인에 대한 깊은 존경만이 남아 있었다. 25명의 장성들은 더 이상 김수진 대령을 시험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가진 능력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그녀의 다음 행동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가득했다. 김수진은 그런 그들의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특별 감찰관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시작했다. 첫 번째 감찰 대상은 국방부 군수본부입니다. 김수진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군수본부는 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모든 보급과 물자가 이곳을 통해 흐르며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장성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군수본부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운영되는 곳으로 특별히 문제될 만한 일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육군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대령, 군수본부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곳을 굳이 첫 번째 감찰 대상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장군님,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이 전부가 아니듯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가장 깊은 균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을 찾으려 합니다. 그녀의 말에 장성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가진 능력을 인정했지만 군대 조직의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단 한 명의 힘으로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그녀가 혼자서 거대한 벽을 넘으려는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김수진의 감찰은 마치 정밀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수본부의 모든 데이터와 서류를 요청했다. 그녀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밀하고 방대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방대한 양의 서류와 디지털 데이터가 그녀의 앞에 쌓였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을 해부하는 것처럼 정교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숫자와 글자 속에서 미세한 오류와 불일치를 찾아냈다. 김수진의 감찰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데이터를 통해 군수본부의 병력 운용, 물자 흐름, 심지어는 각 부서의 업무 처리 습관까지 파악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짜는 거미처럼 모든 정보를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에는 군수본부에 숨겨진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그림 속에서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 숨겨진 치명적인 균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유령 부대였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다. 이 부대는 매년 막대한 양의 물자를 공급받고 있었고 그 모든 물자는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였다. 이 모든 것은 군수본부의 최고 위층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온 것이었다. 김수진은 그 증거들을 모아 회의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장군님들, 군수본부의 감찰 결과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띄웠다. 스크린에는 유령 부대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들이 횡령한 물자의 목록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장성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가장 믿고 있던 곳에서 이토록 거대한 부패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한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겁니까? 또 다른 장군이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김수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들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편견을 깨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잊고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김수진이 군수본부의 부패를 폭로하자 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국방부 내부를 뒤흔들었고 그녀를 경계하고 질투하던 세력들은 그녀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그녀의 뒤에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녀의 과거 경력을 들먹이며 그녀를 깎아내렸다. 그들은 그녀를 무모한 젊은 장교로 몰아갔고 그녀의 보고서는 개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억측이라고 치부했다. 김대령, 자네의 보고서에는 너무 많은 비약이 있네. 한 장군이 사석에서 그녀를 찾아와 말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자네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야.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멈추게. 그의 말은 협박이자 경고였다. 그는 김수진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협박에 단호하게 맞섰다. 장군님, 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감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보고서에 비약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장군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가진 힘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진실을 향한 열정과 신념에 있음을 깨달았다. 김수진을 막으려던 세력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그들은 김수진의 아버지가 과거에 진행했던 작전들을 재검토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들은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고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들의 공격은 날카로웠고 교활했다. 그러나 김수진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했다. 장군님들, 제가 특별감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수진은 회의실에 모인 장성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했고 이제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은 그들이 그녀에게 진정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좋아, 김대령. 우리가 돕겠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김수진에게 격투에서 패배했던 대장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네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네. 우리가 그 눈으로 자네를 돕겠네. 그의 말에 다른 장성들도 동의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한 군인이었고 그들의 사명은 군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김수진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김수진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과거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김대호 전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공개했다.
그 추천서에는 그의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고 그녀가 가진 능력과 신념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다. 이 추천서는 그녀를 깎아내리려던 세력들의 입을 막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공격할 수 없었다. 결국 김수진의 보고서는 사실로 입증되었고 군수본부의 부패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군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고 있었다. 김수진은 그 혼란을 정리하고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을 방해했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갔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였다. 군수본부 부패 사건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년간 뿌리 박힌 부패의 고리가 끊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다. 김수진 대령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를 폭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려 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특별감찰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독립적인 감찰관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지휘 체계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군 내부에 숨겨진 모든 부패와 무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조치는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군대 내부에 만연한 연줄과 학벌 중심의 인사관행을 혁파했다. 오직 개인의 능력과 실적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유능한 인재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녀는 직접 새로운 인사제도의 기준을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녀의 개혁에 장성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들은 이제 김수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였다. 그들은 그녀가 제시한 변화의 방향이 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의 지휘 아래 각자의 위치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한 장군은 자신의 부대에서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했고 또 다른 장군은 감찰 시스템의 운영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의 협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냈다. 김수진의 뛰어난 통찰력과 장성들의 풍부한 경험이 결합하여 군 전체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군의 기강은 바로 서고 전투력은 향상되었으며 군인들의 사기는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였다. 그녀의 개혁은 국방부 장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장관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더욱 큰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마침내 군 내부에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김대호 전 총장의 딸이 아닌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는 군인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담담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군의 발전과 군인들의 명예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명의 여성 군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편견의 벽을 깨고 부패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군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유능한 군인을 넘어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변화의 서막에 불과했다. 군수본부 부패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고 김수진 대령이 제시한 개혁의 물결이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특별 감찰 시스템은 군 내부의 작은 균열까지 찾아내고 메우는 역할을 했다.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는 군인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고 숨겨져 있던 인재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군의 분위기는 활기로 가득 찼고 모두의 눈빛에는 과거의 무능함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조직의 변화는 그리 쉽게 완성되지 않는 법이다. 마지막까지 그녀의 개혁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세력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김수진의 시스템이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들의 대표는 예비역 합참의장 출신으로 군의 원로 중의 원로였다. 그의 발언권은 국방부 장관마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막강했다. 김 대령의 시스템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오. 종이 위에서나 완벽할 뿐 실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오. 그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진정한 군의 힘은 데이터나 시스템이 아닌 수십 년간 쌓아온 지휘관의 경험과 직관에서 나오는 것이오. 그의 말은 아직 변화에 주저하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에 대한 김수진의 답변은 명쾌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경험은 퇴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시스템이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담한 제안을 했다. 가상의 적군과 대규모 작전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장군님들께서는 기존의 전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상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든 새로운 시스템을 운용하여 작전을 지휘하겠습니다. 이 훈련에서 제가 승리한다면 제 시스템을 군 전체에 완전히 도입해 주십시오. 이 제안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장성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를 지지하기로 했다. 좋다. 우리가 자네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겠네. 격투 대결에서 패배했던 대장이 가장 먼저 나섰다. 다른 장성들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었고 이제 그들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다. 대규모 작전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장은 드넓은 평야와 험준한 산악 지형 그리고 복잡한 도시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거대한 가상 전장이었다. 한쪽에는 노련한 장군들이 이끄는 전통 전술팀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김수진 대령이 지휘하는 새로운 질서팀이 있었다. 훈련의 목표는 적의 핵심 시설을 점령하고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전통 전술팀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석적인 작전을 펼쳤다. 그들은 완벽한 방어선과 공격 루트를 설정하고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조화로웠다. 하지만 김수진의 팀은 달랐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드론 영상과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적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예상치 못한 경로로 팀을 이동시켰고 소수의 정예 병력으로 적의 핵심 시설을 기습 공격했다. 그녀의 전술은 마치 컴퓨터가 계산한 것처럼 정교했고 그녀의 결정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적의 심리까지 꿰뚫어 보았고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녀의 전술은 전통 전술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혼란을 겪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훈련이 끝났을 때 김수진의 팀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피해로 모든 목표를 달성했고 전통 전술팀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훈련의 결과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그는 즉시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승리와 패배를 모두 경험한 장성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의 군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김수진 대령. 국방부 장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자네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네. 자네의 능력은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만큼 충분하고도 남네. 자네의 용기와 신념에 경의를 표하네.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나는 오늘부로 김수진 대령을 육군 소장으로 진급시키고 합참작전 차장으로 임명하겠네. 그녀는 이제 이 나라의 군사적 심장부에서 군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의 박수 소리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통과 노력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에는 미세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고 마침내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김수진은 소장으로 진급하여 합참작전 차장으로서 군의 가장 높은 곳에서 활약했다. 그녀는 군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모든 군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대호 전 총장의 딸이 아닌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군의 여명이었다. 그녀는 이 나라의 군대를 바꾸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